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잠든 사이 일어났었던 다양한 글로벌 뉴스들, 또 투자 시장의 분위기 저희와 함께 알아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뉴욕 은행주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기도 했었고 또 하회하기도 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표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뉴욕 3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우존스는 0.3%의 하락세로 그쳤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만 상승했는데요. 자, 이날은 뉴욕 증시에서 연방은행 총재의 불안한 발언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에 대한 불안감들이 시장의 상승세를 좀 제한하는 모습이었고요. 우리가 또 한 번 우려해 볼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2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 포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달러는 소폭 쉬어가는 흐름이었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그와 반대로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보실 텐데요. 비트코인이 또 한 번 3만 달러 선을 도달했습니다. 비트코인 시세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 3만 300달러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3만 달러 선 아래로 좀 며칠간 유지가 됐었는데요. 다행히 3만 달러 선 위로 올라온 모습이고요. 이더리움 시세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역시나 2,099달러 선입니다. 어제는 2,100달러 선을 넘어가긴 했었는데요. 계속해서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흐름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리플은 0.53달러로 소폭의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카르다노 에이다가 시총 상위로 올라와 있고 그 뒤를 도지코인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솔라나 시세 잠깐 집어드리겠습니다. 솔라나 24달러 선에서 큰 변동성 없는 상황이고요.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1.17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보다 더 상승해 주길 바라면서 오늘의 이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SEC에서 청문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게리 겐슬러가 6개의 암호화폐에 관한 증권성을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증권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는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자, 이 사진이 굉장히 좀 인상 깊은데요. 이 겐슬러가 지정하고 있는 6개의 코인에 관해서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청문회에 관한 이야기 보다 자세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이었습니다. 미 하원의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게리 겐슬러가 참석을 했습니다. 사전에 제출한 입장문을 통해서 암호화폐 기업들의 증권법 미준수가 만연한 상황이다라고 했고 투자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날 회의가 시작된 이후에는 갑론을박이 상당했습니다. 특히나 패트릭 위원장이 이더리움은 증권에 속하는가에 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게리 겐슬러가 대답을 회피하자 이 위원장은 또 한 번 이야기했습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에 관한 증권성 여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도 이러한 6개의 코인에 관해서 증권 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이더리움에 관한 입장을 표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왜 이렇게 대답을 회피하냐라고 재차 물었지만 그는 역시나 계속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다라는 입장은 계속해서 표명을 했고요. 암호화폐 규율을 보다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지원 요청에 관한 발언까지도 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SEC 같은 경우에는 한 거래소를 고소하면서 암호화폐 여러 가지 토큰 중에 이 증권성을 가진 토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증권 사례로 든 코인들을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알고랜드와 오미세고라는 코인도 있고요. 그리고 모노리스와 나가, 그리고 아이하우스 토큰과 대시라는 코인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알고랜드 같은 경우에는 게리 겐슬러가 이전에는 그 기술력에 관해서 칭찬했었던 코인인데요. 이제 와서는 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라고 고소한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EC는 소장에서 상기의 종목을 유가 증권으로 분류하는 근거를 설명을 했습니다. 알고랜드에 대해서는 알고랜드 재단이 토큰 세일을 실시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겐슬러의 암호화폐에 관한 공격들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고요. 아직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은 우리가 관련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입니다.
SEC 압박에 못 견뎌서일까요? 코인베이스 CEO가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을 떠날 준비가 됐다라고. 네, 관련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요, 18일 날 본인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암호화폐 플랫폼을 떠날 준비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의 미국 철수를 검토하겠다라고 직접 그가 입장을 표명을 한 건데요. 암호화폐가 이 중요한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현재 우리가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규제의 명확성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금 암호화폐에 관한 규제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 법의 명확성이 확실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규제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미 당국의 규제를 견딜 만한 기업은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몇 년 안에 미국 규제의 명확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세계 다른 곳에 투자를 고려하겠다라고 했고요. 그 한 가지 예로 든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미국의 이러한 암호화폐 산업 규제는 오히려 다른 나라에게 산업의 호재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코인베이스의 방향성도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 금융당국은 계속해서 우리 산업을 지적할지에 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브리핑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의 코인 가자!